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상담실에서 어르신 한 분을 만났죠.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셨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손, 그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센터에 오시는 수많은 어르신들 중 한 분일 뿐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드렸습니다. 국물이 든 컵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얘야, 뜨거운 국물 조심해서 먹어라.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한 어르신의 당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너 어릴 때도 국물 흘렸잖아.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릴 때 국물을 흘렸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만 알고 있었죠. 제 아버지. 17년 전에 실종된 아버지만이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평범한 표정으로 차를 드시고 계셨어요.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떨려왔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아빠가 늘 하시던 말투였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그런 목소리. 얘야라고 부르는 버릇. 그리고 국물 조심하라던 그 말. 17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투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저를 아시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역시 착각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상담을 마치고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상담실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아무리 저어도 가슴속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사진첩이었죠. 아빠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젊은 아빠의 모습. 제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늘 제 가장 큰 상처였거든요. 얼굴은 기억나요.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말투. 그게 혹시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빠, 정말 아빠였나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고요한 밤, 제 흐느낌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얘야, 뜨거운 국물 조심해서 먹어라. 너 어릴 때도 국물 흘렸잖아. 그 말투, 그 억양, 그 따뜻함. 모든 게 아빠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17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정확히는 실종되셨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지금 저에게 말을 걸 수 있을 리 없었어요. 그것도 낯선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떨렸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런 기대를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상담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그 일로 가득했죠.
동료 상담사 지혜가 제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오실까? 그런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결국 그날 하루 종일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동시에 안도하기도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이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그 말투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17년 만에 느낀 아빠의 따뜻함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2. 17년 전 사고와 남겨진 가족.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려면 200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겨울이었어요. 제가 7살 때였죠. 아빠는 잠수사셨습니다.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위험한 직업이라는 건 어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늘 웃으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아빠는 물고기보다 수영 잘한다. 그 말에 저는 늘 안심했었어요. 아빠가 위험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해 12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객선 기관 고장 사고였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섰죠. 승객들이 갇혔고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빠도 그 구조 작업에 투입되셨어요. 바다에 잠수해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었죠.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물살이 세고 시야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셨죠. 구조 작업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저와 엄마는 집에서 뉴스만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계속 전화를 붙잡고 계셨죠. 하지만 아빠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아빠한테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양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였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화를 끄는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실종됐대.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이 뭔지 몰랐거든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제가 물었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색 작업이 시작됐어요. 해양경찰과 해군이 총동원됐죠. 일주일 동안 바다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종으로 처리됐죠.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유가족이 됐습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어요. 빈소만 차렸죠. 영정사진 앞에 아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안 오시는 건지, 아니면 잠깐 어디 가신 건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어요. 엄마는 그 후로 많이 변하셨습니다. 원래 밝으셨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실종된 후로는 웃음을 잃으셨죠.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학교에 다시 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돌아가셨다고 해야 하나? 실종됐다고 해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가셨다고 해야 하나?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죠.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빠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얼굴은 사진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았죠.
어떤 말투로 말씀하셨는지, 어떤 목소리셨는지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슬펐어요. 아빠의 목소리를 잊어버렸다는 게. 저는 가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목소리 어땠어?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시곤 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엄마도 아빠 목소리를 잊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걸. 혼자 간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중학생이 됐을 때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회복지사 될래. 엄마가 놀라셨어요. 왜? 아빠처럼 사람들 돕고 싶어서. 엄마는 한참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렇게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졸업 후 복지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아빠가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하셨듯이 저도 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빠 얘기는 여전히 꺼내지 않으셨죠.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제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어요. 가끔 꿈에 나타나시곤 했죠.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계신 모습만 보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빠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복지센터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투, 혹시 그게 아빠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아빠는 17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떻게 지금 저에게 말을 걸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낯선 사람의 입을 통해서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놓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3 복지센터에서 계속된 낯선 사람의 목소리 사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는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순간이 재생됐죠. 얘야, 뜨거운 국물 조심해서 먹어라. 그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새로운 어르신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죠. 70대 할머니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상담이 시작됐죠.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외로움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받아 적었죠. 그런데 상담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영아.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실까? 명찰을 보셨나 싶었죠. 하지만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걷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무릎 약하잖아.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제 무릎이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에 금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무릎이 약해졌죠. 하지만 그건 비밀이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르신, 그걸 어떻게 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니? 할머니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방금 제 무릎이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상담실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첫 번째도 이상했는데 두 번째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한 말. 서영아, 저녁 늦게 걷지 마라. 무릎 약하잖아. 그건 아빠만 아는 말이었어요. 아빠는 늘 제 무릎을 걱정하셨거든요. 저녁에 산책 나가면 꼭 말씀하셨죠. 서영아, 무릎 조심해. 늦게 걷지 마.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똑같은 걱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몰랐거든요. 그냥 안부만 물었죠. 엄마, 저 잘 있어요. 그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이게 정말 아빠일까? 아빠가 저에게 말을 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을 아는 말들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말을 거신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동료 지혜가 제게 물었어요. 서영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응? 왜? 얼굴이 계속 안 좋아. 걱정돼서.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후에 상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60대 할아버지셨어요. 건강 상담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갔어. 약만 먹고 있지. 저는 병원에 꼭 가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서영아, 내 무릎도 조심해야 해. 또다시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무릎 이야기였어요. 어르신, 저를 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아니, 처음 보는데? 그럼 제 무릎이 약한 걸 어떻게 아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제 비밀을 아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모두 처음 보는 분들이었죠. 저는 할아버지를 배웅하고 상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일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들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말들이 아빠와 관련이 있다는 것.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아빠, 정말 아빠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지혜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센터 근처 작은 식당에서 둘이 밥을 먹고 있었죠. 지혜야, 나 요즘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제 비밀을 아는 말을 한다고, 그것도 아빠만 알고 있던 일들을 말한다고. 지혜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서영아, 그거 혹시...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여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착각을 할 리 없어. 하지만 서영아, 내가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잖아. 지혜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아빠를 그리워했으니까요. 혹시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 제 착각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됐죠. 저는 지혜의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내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들리는 걸까? 착각인 걸까?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센터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택배 기사 아저씨가 박스를 들고 들어오셨죠. 사회복지센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택배를 받으려고 다가갔어요. 택배 기사님은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박스를 건네주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혹시 서영 씨 맞나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택배 기사님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말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거든요. 꿈이라는 말에 저는 더 집중했습니다. 무슨 꿈이요?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택배 기사님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서영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택배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자고 매운 거 먹지 말래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일찍 자라는 말, 매운 거 먹지 말라는 말. 그건 아빠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위장이 약했어요. 어릴 때부터 매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팠죠. 아빠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서영아, 매운 거 먹지 마. 너 배 아프잖아. 그리고 밤늦게까지 자지 않으면 꼭 말씀하셨어요. 일찍 자야 해. 키도 크고 건강해진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더 기억나세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택배 기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글쎄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그분 이름은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세요? 택배 기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죠. 얼굴은 잘 기억 안 나고 이름은 안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별일 아닌데 뭐려? 그럼 전 가볼게요. 택배 기사님이 나가시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혜가 달려왔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저는 지혜에게 방금 일을 설명했어요. 지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택배 기사 아저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응, 꿈에 누가 나타나서 그랬대.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이건 좀 이상한데. 그치? 내 착각이 아니지?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배 기사 아저씨는 너를 모르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그런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겠어. 지혜도 이제는 믿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빠일 거라는 것. 지혜야, 이거 진짜 아빠인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서영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정말 내 아버지라면 너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겠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7년 만에 아빠가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걸까요? 왜 지금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아빠가 왜 지금 저에게 말을 거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아빠의 말을 계속 듣고 싶다는 것. 17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5. 엄마와의 갈등.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집으로 갔죠. 엄마는 혼자 사시고 계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쭉 그 집에서 사셨습니다. 엄마, 나왔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주방에 계셨어요. 어머, 서영아. 밥은 먹었니? 응, 먹었어. 엄마는? 나도 먹었어. 들어와. 저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엄마가 차를 내오셨어요. 요즘 일은 어때? 응, 괜찮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계속 제 비밀을 아는 말을 한다고. 택배 기사님도 꿈에서 메시지를 받아 전해줬다고.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이 아빠와 관련 있다고. 엄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서영아, 그만해. 엄마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런 거 믿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시는 걸 오랜만에 봤거든요. 내 아버진 돌아가셨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7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되셨어. 시신도 못 찾았잖아. 엄마, 나도 알아. 하지만은 없어. 그냥 우연이야.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그렇게 들리는 거야. 엄마의 말은 지혜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야. 너무 구체적이야. 아무도 모르는 내 비밀들을 어떻게 알겠어.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셨죠. 엄마, 혹시 아빠가 정말 저한테 말을 거는 거라면? 그런 일은 없어. 엄마가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서영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울먹이셨어요. 내 아버진 돌아오지 않아. 절대로.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손을 뿌리치셨어요. 엄마도 처음엔 기다렸어. 혹시 살아 돌아오실까봐.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안 오셨잖아. 17년이 지났어.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 내 아버진 정말 돌아가신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17년 동안 아빠를 기다리며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죠. 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내 마음은 이해해. 나도 내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몰라. 엄마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내 아버진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저는 엄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떠나보내려고 애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다시 흔들리시는 거죠.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다시 사과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하지만 서영아,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그게 너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말을 거신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엄마는 계속 말이 없으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의 반응을 이해했어요. 엄마는 17년 동안 아빠를 떠나보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다시 상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집에 도착해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엄마한테도 말을 걸어주세요. 엄마도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도 나타나 주기를. 엄마가 아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그래야 엄마도 믿으실 테니까요.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지난번에 엄마가 너무했지? 아니야, 엄마. 내가 이해해. 그래도 미안해. 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괜찮아, 엄마. 엄마 마음 알아. 그래, 고마워. 다음에 밥 먹으러 와. 응,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엄마에게 이 일을 이해시킬 방법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아빠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는 한, 엄마는 절대 믿지 않으실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6. 결혼 준비와 흔들리는 감정.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약혼자 민준이와는 2년 전에 만났습니다.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분이었죠. 민준이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웨딩홀도 예약했고 드레스도 골랐죠. 청첩장도 만들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결혼식에 아빠가 안 계시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친구들은 결혼식 날 아빠와 버질로드를 걷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빠가 안 계시니까요. 대신 삼촌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역시 아빠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결혼식 날 내가 입을 드레스 정말 예쁘더라. 응, 고마워.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민준이는 제 기분을 잘 알아챘어요. 아니야, 괜찮아. 서영아, 나한테 말해봐. 뭐가 걱정이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결혼식 날 아빠가 안 계신 게 너무 슬퍼.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서영아, 내 아버지는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응, 그렇겠지. 그리고 내가 행복한 걸 가장 기뻐하실 거야. 민준이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전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한 번만이라도 아빠에게 축하받고 싶었거든요. 결혼식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야근을 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밀려 있었거든요. 밤 9시쯤 됐을 때였어요. 청소하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대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하러 왔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계속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청년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혹시 서영 씨 맞으세요? 또다시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네, 맞는데요. 청년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청년이 말했어요. 아까 청소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요? 네, 제 머릿속에서 누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청년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서영 씨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 때 울지 말라는 말. 그건 아빠가 하실 법한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많았어요. 조금만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었죠. 아빠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서영아, 너무 울지 마. 눈 붓는다. 서영아, 결혼식 날은 울면 안 돼. 화장 지워진다. 어린 저에게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말을 지금 이 청년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뭘?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청년이 청소를 마치고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가 제 결혼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직접 오실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말을 걸어주시는 거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축하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나 오늘 또 이상한 일을 겪었어. 무슨 일인데? 저는 청년이 전해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것 같았어요. 서영아, 그게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그럼 내 아버지가 정말 너한테 말을 거는 거네. 민준이도 믿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영아, 그럼 결혼식 날도 뭔가 일어날까? 민준이의 말에 저도 기대가 생겼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혹시 모르지. 그래, 기대해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빠가 또 저에게 말을 걸어주실까요? 아니면 결혼식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2025년 11월의 화창한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었죠. 웨딩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정말 제가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엄마가 대기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서영아, 정말 예쁘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엄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엄마,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장이 지워질까 봐요. 그리고 아빠가 울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모두 저를 축하하러 온 분들이었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대기실에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면 먼저 입장하기로 했죠.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가 휴대폰을 꺼내 보셨습니다. 누구지? 모르는 번호네. 엄마는 전화를 받으려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는 엄마를 말렸어요. 왜? 그냥. 제가 느낌이 이상해요.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전화가 평범한 전화가 아니라는 걸. 엄마, 제가 받아볼게요. 저는 엄마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에게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음만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아. 너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시 잡음만 들렸죠.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서영아, 무슨 소리 들려? 엄마, 이거. 저는 엄마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받아보세요. 엄마는 휴대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귀에 가져다 대셨죠. 여보세요? 엄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엄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에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엄마는 울먹이셨습니다. 17년 만에. 정말.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냥 울기 시작하셨죠. 저는 엄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세요? 엄마는 한참을 울으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잘 있어요. 엄마는 전화기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시집가요. 당신도 보고 싶었죠? 엄마는 계속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우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17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엄마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끊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서영아, 아빠였어. 네, 엄마. 저도 알아요. 정말 내 아버지였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목소리 똑같았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여보, 나 잘 있어.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잘 부탁한다고, 민준이한테도 잘 부탁한다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대기실은 우리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울음이 아니었어요. 기쁜 울음이었습니다. 감사의 울음이었죠. 조금 후 엄마가 진정하셨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내 말을 안 믿었잖아. 엄마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아니야, 미안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너한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야. 네, 엄마. 이제 엄마도 믿어. 내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셔. 엄마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믿으시는구나.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시작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화장을 다시 고쳤어요. 울어서 번진 부분을 수정했죠. 엄마도 화장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엄마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삼촌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빠도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8. 단 한 번의 직접 대화와 빛나는 딸의 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러 오셨어요. 저와 민준이는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축하해, 서영아. 정말 예쁜 신부다. 행복하게 잘 살아. 모두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도 곁에 계셨어요. 엄마는 계속 미소를 지으고 계셨죠.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알았습니다. 이게 평범한 전화가 아니라는 걸. 저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잠깐 다녀올게. 응, 다녀와. 저는 피로 연장을 나왔어요. 조용한 복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음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서영아. 그 목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17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아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다. 아빠의 목소리는 생생했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아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울지 마, 서영아. 아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 아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딸. 아빠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내가 이렇게 커서 결혼하는 날. 내가 안아줄 수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빠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아빠가 곁에 계시다는 걸. 아빠,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미안해, 서영아. 시간이 좀 걸렸어. 너한테 말을 거는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단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었어. 저는 이해했습니다. 센터에 오셨던 어르신들, 택배 기사님, 청소하던 청년, 모두 아빠가 이용하신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 결혼식이잖아.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은 너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어. 아빠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아빠가 너한테 고마운 걸. 아빠는 웃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커줘서 고마워.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잘 돌봐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더 고마워요. 아빠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아빠는 한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말씀하세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너한테 말을 걸 수 없어. 왜요? 왜 안 돼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쓴 거야. 이렇게 말을 거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너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아빠한테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 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아빠. 이제 막 아빠 목소리 들었는데, 이제 막 아빠랑 얘기할 수 있게 됐는데, 서영아. 아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비록 목소리로 말을 걸 수는 없지만, 너의 마음 속에, 너의 기억 속에 있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별의 시간이 온 거예요. 진짜 이별이요. 아빠, 응, 딸.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영아. 아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민준이 잘 만났어. 좋은 사람이더라. 너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 네, 아빠. 행복해라, 서영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잘 돌봐줘. 엄마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네, 아빠. 약속할게요. 그래, 우리 딸 착하네. 아빠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영아, 너는 늘 빛나는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거야. 아빠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그리고 행복해. 그게 아빠가 가장 바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착하다, 우리 딸. 사랑한다, 서영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삐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 아빠의 말씀, 아빠의 사랑, 모두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한 거였죠. 진짜 작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서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랑 통화했어. 정말? 응, 마지막 통화였어. 민준이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힘들었겠다. 아니야, 행복했어. 정말로 행복했어요.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고, 아빠의 사랑을 확인했고, 아빠의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엄마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아빠와 통화했다는 걸. 저는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응, 서영아. 아빠가 엄마도 행복하래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고마워, 서영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엄마도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의 말들이 오갔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축하하러 온 거예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아빠도 계셨습니다.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웃으시면서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새로운 여정.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함께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지켜봐 주시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 엄마와 아빠의 통화 이야기, 그리고 저와 아빠의 마지막 통화 이야기, 모든 걸 상세히 적었어요.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기를 다 쓰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빠가 하신 마지막 말씀, 너는 늘 빛나는 아이였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빛나는 사람일까요? 자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빛나는 사람으로. 민준이 옆에 누웠습니다. 서영아, 자야지. 응, 잘게. 오늘 정말 긴 하루였지? 응, 정말 길었어.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잘했어, 서영아. 너는 정말 훌륭한 딸이야. 행복해라.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행복할게요. 그리고 늘 아빠를 기억할게요. 아빠의 사랑을 기억할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결혼한 첫날 아침이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빛나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게 아빠가 바라시는 거니까요. 그게 제가 아빠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니까요.
복지센터에서의 일도 계속할 거예요. 어르신들을 돕는 일, 아빠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 그 일을 통해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늘 아빠를 기억할 거예요.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따뜻함, 배려, 사랑,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민준아.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특별한 하루이기도 했죠. 결혼 후 첫 하루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빠의 축복을 받은 후 첫 하루였으니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저에게 말을 걸어 주셔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저는 아빠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감사해요.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빛나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항상 제 마음속에 계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될게요. 약속할게요.